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결국은 종가는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올해의 기대치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하지만 늘 그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삼성전자 1월 달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시청자분들도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홀딩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망 추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오르니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단기 조정은 당연히 기회겠죠.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여러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 삼성전자 18일 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바로 드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이죠. 5일 날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 결선 투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요동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그 4분기 잠정 실적을 7일 날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부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일단 아시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의 가능성은 1월 달에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일단은 작년에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 달도 아마 잘 헤쳐나가고, 그렇다면 2월 달부터 1분기, 2분기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그 핵심 주제를 떠나서 우선 단기 과열이 여러 증시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얘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죠. 삼성전자가 단기 과열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지난해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숨가쁘게 급등세를 계속해서 지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개인을 비롯해서 투자 주체자들이 차익 실현에 분명히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미국 증시가 그 차익 매물로 인해서 등락이 상당히 급락을 했죠. 물론 여러 요인은 많지만 분명히 차익 실현은 늘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급등이 있으면 언제나 차익 실현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오늘도 역시나 팔았죠.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개인 매수세는 오늘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증시 그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백신은 어차피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투자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기저효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분명히 회복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 백신 효과가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유동성 회수 가능성 또한 어느 정도 여지가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죠. 엄청난 금액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상황이나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그러한 단기 조정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그 오늘 밤이죠. 5일날 그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 결선 투표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게 총 100석인 미국 상원 의석이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각각 50석과 48석을 각각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결선 투표가 한 상원 2석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물론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이죠. 행정부의 그 집권 초기에 그 국정 동력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동성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아마 묻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고, 물론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물론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코스피 대장주인 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7일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년도 4분기보다 36% 정도 늘어날 것으로는 분명히 예상이 되지만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인 작년 10조 1611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증권사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9조 7400억 정도로 내려잡은 겁니다. 물론 그 스마트폰 재고 관리 강화에 따른 그 출하량 감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을 어느 정도 하회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작년에 8만 전자 올라온 상황에서 실적이 예상을 밑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걱정은 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증시 전문가들은 분명히 4분기에 대한 실적은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 그러한 얘기가 거의 다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치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 실망감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얼어붙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물론 증시 전반의 단기 변동성을 분명히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하향 전망보다는 올해 내년에 더 큰 기대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얼어붙을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힘은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물론 예상보다 빠른 그 디램 가격 반등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파운드리 수요도 상당히 우리한테 지금 기대치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물론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1월 말에 올해부터 3년간 이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우리들한테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저도 지금 증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그 미국 상원 투표 거기에 여하에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장은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거는 그래도 전망치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급반등이 오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인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18일 가장 중요한 거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선처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인 색과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법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법을 어겼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지금 국내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면 물론 내부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도 물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국격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결과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달 30일 특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최후 진술을 하셨죠.
이건희 부친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희 그때 당시 회장,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에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 강할 수도 있는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을 한 거죠. 구속 여부가 향후 삼성전자의 오너 리스크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사장단이 알아서 잘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는 건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굵직한 M&A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현실에 안주하고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 물론 삼성전자, 더 나아가 삼성그룹으로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악재입니다. 하루빨리 판결이 제대로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 오너 리스크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끌어도 결코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재용 경영에 진짜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선처를 호소하는 국민청원. 마음은 저도 뭐 청원을 동참을 하고 싶고, 물론 그에 대한 여부는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된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좀 더 잘 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바라고 있고 잘 될 거라 믿고 있고, 우리 모두 잘 될 거라고, 향후 미래도 삼성전자가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 진짜 대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1월 달에 위기도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18일 날 국정농단 재판 최종 선고와, 그리고 오늘 미국 상원 결선 투표, 그리고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반드시 홀딩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매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홀딩을 하십시오, 다시 추가 구매를 하십시오, 매수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의 정보를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주를 제 말에 따라서 강제로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거는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내일 또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